중세국어의 특징을 살펴보는 비상국어 강호영 교과서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세종, 어제, 훈민, 정음이라고 써져 있는데 세종, 어제가 뭐죠? 어제가 임금이 몸소 지었다. 임금이 몸소 지었다. yesterday가 아닙니다. 임금이 몸소 지었다. 자, 훈민정음 뭐예요? 교훈할 때 훈, 백성민, 발을정, 소리음.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런 뜻이죠.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자, 세종어제 훈민정음인데 생종엉쟁 이렇게 써져 있는 이유는 뭐냐? 한자음의 표기 방식 때문이지. 자, 한자음의 표기 방식이 이런 걸 뭐라고 그랬지? 한자음의 표기 방식을 세종어제인데 생종엉쟁 이렇게 써져 있어. 그리고 중국인데 듀익 이렇게 써져 있고, 편안인데 뼈난 뭐 이런 식으로 써져 있고. 자, 이런 식의 이상적 한자음을 표기에 반영하는 것을 뭐라고? 동북 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은 중국, 그 다음에 편안 이런 식으로 쓰지만 옛날에는, 자, 이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발음하기 편한 거란 말이지. 그래서 이런 걸 현실적 한자음이라고 해. 그런데 이런 현실적 한자음 빼고 꿈의 발음, 이상적인 한자음을 발음에 표기하려는 현상, 이걸 뭐라고 한다?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라고 한다. 자, 이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받침이 없으면 이응을 같이 표기해. 밑에다가. 자, 이걸 형식종성이라고 합니다. 형식종성.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채워준 거고 발음은 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는 현실적 한자음이 아닌 이상적 한자음을 발음에 표기하려는 현상이고, 그리고 이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서는 받침이 없으면 형식종성 이응을 표기하는데 발음하지는 않는다. 그래서 생종엉쟁 이렇게 써져 있지만 세종어제 이렇게 읽는 겁니다. 알겠죠? 자, 나란 말씀이,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 이런 거지. 나라, 국, 그 다음에 말씀, 그래서 국어가 되겠네요. 국어. 네. 자, 그래서 나라의 말씀이가 되겠고, 나라에다가 시옷이 추가가 되어 있는데, 자, 이 시옷을 뭐라고 그러면 관형격 조사라고 하죠. 그래서 뭐뭐의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대국어의 사이시옷하고 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장맛비 같은 경우 장마의 비라고 보면 되잖아. 알겠지? 촛불 같은 게 초의 불로 보면 되잖아. 그치? 자, 이런 식으로 관형격 조사의 기능을 하는 거야. 말씀이 같은 경우에는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이 말씀에다가 뭐가 들어가 있냐? 이를 추가한 거예요. 이. 자, 이가 뭐냐면 주격 조사가 되겠죠. 그런데 이걸 이어 적기를 해서 말씀이라고 이어서 적은 거야. 그런데 말씀이라는 말이 자음으로 끝났기 때문에 뭘 붙인다? 이응이를 붙여. 자, 주격조사는 이와 가가 있지만 현대국어에는 이와 가가 있어. 그런데 이때는 뭐만 있어? 자음일 땐 이응이, 모음일 땐 이응 없는 이 모음으로 끝날 땐 제로 형태로 붙는다는 거지. 그래서 자, 수빈, 그럼 주격조사 뭘 붙인다고? 자음이니까 이. 근데 이어 적기를 하면 뭐가 된다고? 수빈이가 되는 거지. 알겠어? 자, 선생님 이름은 동호야. 자, 동호니까는 주격조사 뭘 붙여야 돼?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이응 없는 이. 자, 그래서 동회라고 써져 있다고 보는 거지. 근데 발음할 때는 동호가 이렇게 되는 거죠. 동호가.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뿌리 같은 경우에는 중세국어에서 뭐 뿌리 깊은 나무는 할 때 이 뿌리 같은 경우는 이로 끝났기 때문에 주격조사가 제로 형태로 붙는다. 읽을 때는 뿌리 가라고 읽으면 된다는 겁니다. 자, 나란 말씀이 듀익, 중국이 아니라 듀익. 자, 이런 표기를 동국정식 한자음 표기에 달아 그랬습니다. 듀익과 달라서 이런 거죠. 현대국어로 중국과 달라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에라는 게 지금은 장소를 나타내는 처소 부사격 조사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원에
왔다라고 할 때 장소를 나타내는 거지. 알겠어? 학원이 장소잖아. 그런데 옛날에는 애를 뭘로 썼냐? 비교 부사격 조사로 쓴 거야. 지금 현대국어에 와나 과와 같은데, 자, 선생님이 학생과 수업한다 할 때 이 학생과가 아니다. 학생과 다르다 하죠. 학생과 다르다. 선생님이 학생과 다르다. 다르긴 다른데 학생과 다르네? 비교를 하는 조사네? 그래서 이걸 이 와과를 뭐라고? 비교 부사격 조사라고 그래. 근데 이때는 와과 대신에 뭘 썼어요? 애를 썼다는 거. 자, 이 애가 비교 부사격 조사예요. 현대국어는 와과가 되니까 중국과 달라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다르네요. 지금은 다르다가 기본형인데다가 활용할 때 달라라고 하는 거죠. 달라. 그런데 얘를 발음할 때 우리가 뭐라고 할까? 다르아를 달라라고 하는데 지금은 달아라고 여기 표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현대국어와 다른 점이에요. 지금은 달라라고 해서 리을 활용형을 쓰고 있는데 달아에서는 리을 이응 활용형을 쓰고 있다. 자, 달아. 자, 문자와로 이런 거죠. 문자로 얘기해요. 문자로. 근데 문자인데 한자잖아. 그러니까 받침이 없으면 뭘 쓴다? 이응을 쓴다. 자, 근데 이 이응은 발음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이런 식 표기를 뭐라고 한다? 동국 정운식 표기라고 한다. 알겠죠? 문자와로 서로 할 때 근데 서로를 뭐라고 했냐면 지금 서르라고 했어. 자, 서는 음성이고 로는 양성이에요. 그럼 모음 조화가 깨진 거죠. 파괴된 거죠. 문란해졌다 또는 약화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서르라고 하면 음성이면서 뒤에도 음성이 되는 거야. 자, 천, 지, 인이 있는데 천은 양성이고 지는 음성이고 이는 중성이 되는 거거든. 알겠어? 자, 그러니까 양성은 뭐가 있어? 아와 오계열 있죠. 아와 오계열. 자, 얘는 양성이라고 하고 밝은 느낌의 소리, 그 다음에 작은 느낌의 소리, 그 다음에 가벼운 느낌의 소리가 되는 거죠. 근데 어우 같은 경우에는 음성 모음인데, 자, 얘는 어둡고 크고 무거운 느낌의 소리가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아는 아끼리 어울리고 어는 어끼리 어울리려는 이런 양성, 음성이 서로 어울리는 걸 무슨 조화라고 한다고? 모음 조화. 자, 이 모음 조화가 현대국어에서는 어떻게 됐어? 많이 파괴, 문란, 약화되었어. 그런데 옛날에는 어땠다고? 잘 지켜졌다고. 그래서 지금 서르라는 거는 모음 조화를 지켰다 안 지켰다? 지켰다. 지금 현대국어는 서로라고 하면서 모음 조화가 어떻게 됐다고? 파괴됐다고. 자, 서로 사마띠 그랬습니다. 사마띠 이건 통하다 이런 뜻인데요. 사에다가 마에다가 받침이 마, 치읓 이렇게 되는 거야. 사맞다. 옛날에는. 원래는 이렇게 치읓 받침을 쓰는데 그런데 여기서 치읓을 안 썼네요. 시옷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시옷을 써서 받침을 쓴 거야. 그러면 이건 치읓을 못 썼어. 치읓을 받침으로 쓰는 걸 뭐라 그러면 종성, 부용, 초성이라고 해. 자, 이건 뭐냐면 종성, 즉 받침은 초성에 쓰는 것을 부용, 다시 쓸 수 있다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모든 받침을 다 쓸 수 있는 거야. 크트, 프츠 이런 것들 받침으로 쓸 수 있다고. 앞에 봐 할 때 앞에, 부억 할 때 키읔 이런 거. 이런 걸 다 쓸 수 있는 건 종성, 부용, 초성이야. 그런데 얘를 못 쓴다? 그러면 8종성이거나 7종성이 되는 거예요. 7종성. 종성은 받침이라고 했어. 8종성에 뭐가 있다고 그랬지? 그녀, 다리만, 보세요 이렇게 있다고 했잖아. 강의 들었어? 자, 이렇게 8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7종성에서는 디귿이 제외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마띠의 발음은 원래 치읓이었다고. 맞춤법이, 표기가. 그런데 치읓을 안 썼으니까 8종성 아니면 7종성이네? 차이점은 뭐야? 디귿이 있냐 없냐. 자, 여기 디귿이 있냐 없냐를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 자, 여기 보세요. 못할 놈이
못할 놈이 여기 보입니까? 디귿 받침이 있지. 디귿 받침이 있으면서 치읓을 못 써. 그러니까 이거 뭐가 되는 거라고? 팔종성 표기가 되는 거야. 사마띠를 보면 팔종성인 걸 알 수 있다. 거기에다가 또 뭘 할 수 있냐? 사마띠가 통하다야. 그러니까 현대국어로 통하지거든. 근데 지라고 안 하고 통하디라고 했단 말이야. 사마띠. 그럼 이거는 뭐야? 국외음화를 쓰고 있지 않은 거야. 왜냐면 D나 T 이런 발음들은 국외음화시 G나 C로 발음이 되거든. 디귿, 티읕이 이를 만나서 지읒, 치읓으로 발음이 되거든. 알겠어요? 굿이, 굳이, 갓이, 같이 이런 것들 있잖아. 자, 사마띠를 보면은 그럼 뭐가 안 되겠다? 국외음화가 안 되겠다. 아니 할세. 자, 이런 전차로, 이런 까닭으로 어린 백성이 그랬어요. 자, 어린이란 건 나이가 어린 거죠. 지금의 현대국어는 나이가 어린 거야. 근데 옛날에는 뭐라고? 어리석다 라는 뜻이었어.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의미가 이동이 된 거죠. 그러면서 언어의 무슨 성을 보여줘? 역사성을 보여주고 있다. 자, 백성이 니르고저 그렇습니다. 자, 니르고저. 니르고저는 이르고자 이런 뜻입니다. 이르고자, 말하고자. 근데 니르다가 아니라 이르다가 맞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법칙이냐? 두음 법칙이야. 두음 법칙은 소녀를 여자라고 쓰고 나중에 그 다음에 경로인데 로인이 아니라 노인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니은이나 리을을 초성에서 한자음에서 꺼리는 현상을 두음 법칙이라고 합니다. 주로 한자어에서. 자, 어쨌든 여기서 보니까 이르다라고 얘기 표현이 되어 있잖아. 니르다라고. 니르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르다라고 표현을 안 했기 때문에 두음 법칙이 안 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음 법칙을 쓰고 있지 않다. 알겠죠? 두음 법칙을 안 쓰고 있다. 니르고저 홀페이셔도. 자, 이건 현대국어로 이르고자 할 바가 있어도 자, 이 가는 주격조사잖아요. 그쵸? 그럼 현대국어는 가지만 이때는 가가 없다고 그랬지? 할 바, 의존명사인 바가 아로 끝났잖아. 그럼 주격조사 뭘 붙여야 돼? 모음이니까 할 바, 이응 있느니 없느니? 없느니 할 바 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할 배가 되는 거야. 그런데 이걸 읽을 땐 뭐라고 읽어? 할 바가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주격조사 붙은 형태의 말하고자 할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그랬습니다. 자, 뜻을 할 때 지금 현대국어는 뜻을 이렇게 적어. 뜻을. 뜻과 을을 나눠서 적지? 이걸 끊어 적기라고 하죠. 근데 아까 말씀 위에서도 얘기했지만 이어 적기 그리고 연철을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런데 아까 이 말씀이는 각자병서라고 했어요. 끝, 뜻, 뿌, 쓰, 쯔 이렇게 같은 거를 반복해서 쓰는 거를 각자병서라고 하고 그 다음에 자, 이 뜻을 해서 비읍, 디귿 이렇게 섞어서 썼지. 섞어서. 이런 거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합용병서라고 합니다. 합용병서 또는 어두자음군이라고 해요. 자, 어두자음군은 뭐냐면 이제 초성에 자음을 섞어서 쓰는 거야. 이 군이 무리군자란 말이지. 무리군자. 알겠지? 자, 그래서 어두자음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합용병서랑 어두자음군이랑 똑같지는 않아. 예를 들어서 없다라는 말 할 때 비읍, 시옷이니까 섞어서 쓰는 합용병서이긴 하지. 근데 어두자음군의 어두가 뭐라고? 초성이라고. 근데 초성이 아니라 받침이지. 그럼 없다의 비읍, 시옷은 합용병서 맞아? 맞아. 합용병서인 건 맞는데 어두자음군으로 볼 수 있어? 그건 아닌 거지. 알겠어? 못할 놈이 하니라. 자, 이 놈이라는 것도 잘 보면은요. 지금은 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을 다 합친 말로 쓰인단 말이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되냐면 이거는 언어의 역시 역사성을 보여주고요. 의미의 축소가 되어 있습니다. 축소. 이동이 아니라 이때는 축소가 되어 있어요. 자, 뜻을 이어적기, 어두정군, 모음조화. 자, 우리가 목적격 조사가 을과 를이 있어. 아까 양성일 때는 아래아를 쓴다고 그랬잖아. 모음조화 기억나죠? 그리고 음성일 때는 을을 쓴다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을을이라는 목적격 조사는 이거는 음성일 때 쓰는 거고 자, 알랄. 자, 지금 아리아가 표기가 안 돼서 아로 했어요.
자, 이거는 양성일 때 쓰는 거야. 근데 뜻이라는 거는 으로 되어 있잖아. 뜻. 뜻이 으지, 그러니까 이거는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네. 이럴 때는 그러면은 아를 붙여야 돼, 을을 붙여야 돼. 을을 붙여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조사에서도 모음 조화를 지키고 있다는 뜻이야. 조사에서도 뭘 지킨다고? 모음 조화를 지킨다. 뜻을 표디 그랬습니다. 표디가 표지야. 현대국어의 표지. 자, 표지인데 표디라고 쓴 거 보니까 이건 또 무슨 음화가 안 돼 있어? 국의 음화가 안 돼 있는 거야. 못할 놈이 한이라. 한이라는 많다라는 뜻이에요. 많다. 내 일할 위하야. 내 이것을 위하야야. 위하야인데 위 이응이 나왔네. 이응. 받침 이응 이거 발음한다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무슨 종성? 형식 종성. 이런 표기는 무슨 표기? 동국 정운식 표기. 어여삐 너겨서 그랬습니다. 자, 일단 어여삐는요. 어여삐는 지금은 불쌍하다라는 뜻이 아니라 예쁘다라는 뜻인데 옛날에는 불쌍하다였어. 자, 의미가 뭐 됐습니까? 이동이 되어 있다. 언어의 무슨 성을 보여준다? 역사성을 보여준다. 어여삐 여겨서 새로 28자를 만들었으니 이랬습니다. 자, 스물이라는 거는 현대국어의 스물이에요. 근데 우리가 을을 평순모음이라고 그래. 근데 우를 뭐라고? 원순모음이라고 그래. 자, 그래서 자, 은은 평순, 우는 원순이야. 그러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그 물, 그다음에 풀 이런 것들은 원순 모음화 됐다 이렇게 얘기해. 우로 발음을 했으니까. 그런데 스물이라고 했잖아. 이거는 원순 모음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원순 모음화가 안 돼 있는 거야. 알겠지? 자, 28자인데 형식 종성이 이응 들어가 있고요. 랄 그랬습니다. 자, 자의 아래야 있지. 양성이야, 음성이야? 양성이잖아. 그러니까 르를 써야 돼, 라를 써야 돼? 라를 써야 되는 거야. 자, 랄. 자, 이거 무슨 조화되고 있다? 모음 조화되고 있다. 자, 역시 모음 조화되고 있고요. 맹간원이 사람마다 하여금 수비니겨 그랬습니다. 자, 수비에서 이 비읍, 이응 이걸 뭐라고 하고? 순경음, 비읍. 자, 지금의 쉽다에서 쉽에 이를 붙이는 거예요. 쉬이 니겨, 익혀서 이런 얘기. 쉽게 이런 얘기. 쉽게 익혀서. 자, 순경음 비읍 들어가 있고 니겨라고 한 거 보니까 무슨 법칙 안 돼 있다? 두음 법칙 안 돼 있다. 자, 니은이 초성에 나와버리네요. 그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날로 씀에가 있습니다. 씀에. 지금은 씀에 또는 씀으로 써 이렇게 됩니다. 자, 쓰다라는 말이 있어. 쓰다에 미음을 붙인 거예요. 사용하다, 쓰다. 이거를 미음을 붙여서 나는 매일매일 뭐 연필을 씀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잖아. 근데 씀이 있는데 지금 미음이나 쓰기 이런 식으로 기를 붙일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옴이나 움이 있었어. 왜 두 개가 세트로 있었을까? 우와 우의 차이가 뭐야? 양성, 음성. 그렇지. 무슨 조화를 지키려고? 모음 조화를 지키려고. 그러면 쓰는 은에 천지인에서 진에 자, 양성이야, 음성이야? 음성이잖아. 자, 외우라고. 천지인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천지인, 양성, 음성, 중성이라고. 자, 은이니까 뭐라고? 음성이라고. 알겠어? 자, 그래서 쓰니까는 뭘 붙였냐면 쓰움을 붙이는 거야. 쓰움. 쓰움에다가 어이자 애를 써서 쓰움에, 쓰움애가 되는 거야. 자, 이거를 수매라고 하고 수매. 자, 무슨 적기 되어 있어요? 모음조화 되어 있습니다. 자, 어두자음군 비읍시옷 들어가 있죠. 모음조화 되어 있죠. 그리고 이어적기도 되어 있죠. 명사형 전성어미 um이 들어가 있죠. 알겠어요? 수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편안인데 뼈난 이런 식으로 어떤 꿈의 중국 원음의 발음을 썼어. 이거 뭐라고?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가 되겠고요.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니라. 자,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름이다. 자, 따름인이라는 무슨 적기 되어 있어요? 이어 적기 되어 있죠. 그리고 따에서 시오틱이 있으니까 어두자운군 되어 있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설명 안 한 게 글자의 왼쪽에 보면 점이 있어요. 이 점을 방점이라고 하죠. 방점은 뭘 나타내기 위한 거다? 성조를 나타내기 위해서 방점이 나타나는데, 자, 평성, 거성, 상성, 입성 이렇게 네 가지가 있죠. 평성은 낮은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라고 그랬지. 자, 입성은 짧게 끊어서 발음하는 소리, 촉급하게 끊어 발음하는 소리 이런 거거든. 자, 그래서 평성은 점의 개수가 0개, 거성은 점의 개수 1개, 그리고 상성은 점의 개수 2개, 입성은 점의 개수는 구분 못하고 받침이 그드, 부스일 때 입성으로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일단 나야, 나. 자, 나의 왼쪽에 점 있어, 없어? 없어. 그러면 무슨 성이야? 평성이 어떻게 발음해? 낮은 소리야. 자, 랏이네요, 랏. 랏은 점이 하나 있네? 무슨 성이야? 거성이 어떻게 발음해? 높게 발음해. 그쵸? 점의 개수 1개. 말은 점의 개수가 2개네요. 네. 그럼 무슨 성이야? 상성이야. 어떻게 발음해?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점의 개수 2개. 그죠? 근데 아까 랏이 받침이 시옷이었네. 랏의 받침이 시옷이니까 어떻게 발음해야 돼? 입성으로 짧게 발음을 해야 되는 거야. 자, 다시 정리하면 나는 평성, 랏은 거성이면서 입성, 말은 상성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손 보면서 발음 잘 봐. 나, 라, 말, 나, 라, 말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이런 게 성조, 방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을 살펴보셨고요. 내용에서 보자면 이런 내용이에요. 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우리 걸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 우리 걸 찾자. 우리가 주인이 되자. 스스로 자주정신이라고 하죠. 그죠? 자주정신에다가 그 다음에 아이고 백성들이 뜻을 펼치지 못하네. 내가 얘네들을 불쌍하게 여겼어. 사랑하니까 애민정신이네요. 그 다음에 새로 28자를 만들었어. 창조정신이고요. 그래서 야, 편하게 배워서 잘 쓰자 매일매일. 자, 실용적이죠. 가성비가 높죠. 그래서 자주, 애민, 창조, 실용 이렇게 4개의 정신이 들어가 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4개의 정신이 있다라는 거, 창조정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뭐 거의 다 얘기한 것 같고, 네, 주격조사, 그 다음에 어역비, 언어의 특성, 역사성, 의미, 이동, 확대, 축소 다 얘기했고 방점도 설명했고, 네. 자, 여기까지 해서 세종, 어제, 훈민정음 마무리하겠습니다.